자, 우리 EBS 두 번째 세트고요. 일단 여러분한테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큰 딸이 있었고 꼬맹이들이 한 9명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계모가 왔는데 이 계모가 정말 나쁜 애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밥량을 주고 야, 밥 지어라고 큰딸한테 했는데 큰딸은 밥을 짓고 나니까 너무 밥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솥에다가 밥을 지었는데 밥이 너무 적으니까 동생들 배 부르지도 못했어. 동생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해도 부족해서 큰딸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결국 우리 큰딸은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한스러운 거야. 그래서 큰딸이요 새가 됐어요. 개소리 같지만 개소리 같지만 있는 얘기야. 실화는 모르지. 그거는 모르겠어. 아무튼 새가 돼가지고 이 새가 맨날 뭐라고 막 우냐면은 솥이 적어 소쩍다. 진짜 여러분 소쩍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소쩍새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됐니? 왜 소쩍다라고 하겠어? 우리 동생들 밥을 못 먹이니까. 그러면 지금 큰딸은 새가 돼서도 우리 동생들 걱정하는 거죠. 이해됐어? 아니 이제 유튜브에서 이 수업 처음 본 사람은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싶겠지만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라고. 표정이 왜 심각해? 진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사 클리셰를 써가지고 패러디 하잖아요. 뭐였지?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런 거야. 갑자기 길 가다 누가 물어보면 다 뉴진스 하이보이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야. 봐.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러니까 소쩍 이거랑 접동 이게 비슷해 보이나 봐. 소쩍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뭐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면은 막 새소리 들리고 해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촉발해서 새가 울고 있는 거야. 아우레비는 뭐지? 읽어봐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가람이 강이었죠 옛날 말로.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다니까. 봐, 누나가 지금 울잖아. 왜 울어?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그 누나는 죽었다니까. 누구 때문에? 으붓 어미의 시샘 때문에. 실화라고. 알겠어? 실화가 아니라 설화라고. 설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누나는 뭐가 됐어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대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접동새, 소쩍새, 비슷비슷한 새들이야 다. 9이나 남아있던 동생들을 못 잊어. 왜 못 잊었어? 내가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뭘 알아야 읽히지. 알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고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고사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읽을 거야. 물론 자꾸 이제 논리 들여다대면서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꾸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라고 그건. 왜? 분명히 이런 고사 때문에 저 시가 쓰여진 거면 이 정도는 국어라는 시험에서는 알고 풀어야 된다고.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알아야 될 게 어디까지냐.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왜 여기는 소쩍새인데 왜 저긴 접동새야.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소쩍새 접동새 비슷하네. 왜? 사람마다 구전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딘가는 접동새고 어딘가는 소쩍새겠지. 기록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는 소쩍새 설화야. 어딘가는 뭐 접동새 설화야. 어디서는 뭐 뻐꾹새 설화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한테 있어서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작품에서 알아야 될 것들 정리해봤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황과 반응을 보자. 어떤 상황이야? 지금 접동새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의 고사와 설화가 떠올라. 근데 고사와 설화는 어떤 설화야? 누이가 의붓 엄마 때문에 죽었고, 근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걱정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잖아요. 그럼 봐봐.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명시적이진 않아. 그런데 추론해보자. 왜 나는 그런 설화를 새소리를 듣고 떠올렸을까요? 그 얘기야.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요,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어디서 지금 듣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를 뭐라고 규정할 거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총체가 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의 감각 경험에 의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면 돼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경험한 게 내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마도 얘를 보고 이런 설화를 떠올리는 거는 화자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정도는 높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남미 사는 애들한테는 이건 뭔 소리인지 몰라. 너희가 남미 가보면 알겠지만 남미 애들은 그 흥이 넘쳐요 맨날 막. 길바닥에 춤추고 있어 막. 진짜. 내가 그래서 길 가면서 춤추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내 손을 딱 잡아. 아 진짜야. 실화야. 같이 춰야 돼. 그리고 한 30분 같이 쳤죠? 집 안으로 끌어와. 아 이거 사기 그런 거 아니야. 끌어와서 이제 뭐야? 밥 먹고 가요. 아 진짜야. 진짜. 너무 재밌어요. 쿠바 이런 데 가잖아. 길 가고 있는데 아저씨 한 3명이 나와가지고 나 불러. 가. 어디서 왔냐? 막 일본에서 왔냐? 아, 뭐 한국에서 왔다고. 막 김정은 얘기 다 해. 존나 김정은 얘기해. 꼭 물어봐. 북쪽이냐 남쪽이냐? 여기서 이제 한번 대답을 재밌게 하면 되죠. 북쪽이냐 남쪽이냐 물어보면 너 하기에 달려있다. 그럼 한 번씩 빵 터져 이제. 그리고 쿠바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꼭 나보고 술 한잔 하고 가라 그러고 나 시간 없어 가야 된다 그러면 막 돈 있다고 막 사준다고 막 이렇게 돈 내밀고 막. 왜냐면 봐봐. 심심하잖아 그 아저씨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고 싶나 봐. 쓸데없는 소리 끊었다 갈게요. 자 다시. 그럼 봐 얘들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한의 정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의 정서가 아니라 흥의 정서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길바닥에서 누가 막 춤추고 있으면 미친놈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쿠바에서는 그게 너무나 남미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풍경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됐어?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감이든 아니면 우리 인간의 원형이든 이 원형이라는 거는 고1 교육청 3을 꼭 보라 그랬다. 공통감이라는 건 1호 수능에 나왔었던 칸테즘은 꼭 보라 그랬어요. 또는 뭐냐면 화자의 경험이든 뭔가 화자가 예를 듣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됐어? 일단 이 정도 잡아두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로 가볼게. 자 여기도 지금 뭐야? 누이의 죽음. 이미 누이가 죽었잖아요. 됐어? 그럼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도. 나 수천리라고 죽은 누이의 무덤 있는 곳이야. 그럼 이곳에 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겠어. 됐어요? 죽은 누이를 생각만 해도 나는 서러워지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여러분이 출제자가 되어볼게요. 여기에서 엮어보자.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들. 자 상황은 뭐야? 클리셰야. 상황은 뭐야? 누이의 죽음. 누이의 죽음. 너희가 100%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고전시가 하나 있어. 누이의 죽음. 뭐야? 누이의 죽음. 모르겠어요? 자, 그럼 힌트를 내가 좀 더 줄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상황 반응으로 보라 그랬었죠. 두 번째 시 소통 구조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표현법이었어. 시상 전개 방식이었어. 자, 그럼 봐. 시상 전개 방식으로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가와 나에서 보여요. 어떻게 특이하냐? 잘 들어. 얘의 장르는 뭐고 얘의 장르는 뭐예요? 둘 다 시죠. 근데 장르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잘 봐. 과거에 고전을 봅시다. 자, 고전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장르 구분이 돼. 그게 뭐야? 운문과 산문이야. 왜? 운문은 운율이 있고, 운율이 있었다는 건 얘는 노래였다는 얘기예요. 노래는 뭐로 이루어졌어? 리듬과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리듬 어떻게 만들었어? 반복으로 만들었어. 됐어? 그런데 가보경장을 지나면서 현대문학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운율은 뭐가 빠져버렸어? 리듬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 가사만 남은 상태예요. 물론 일부 예외적으로 리듬을 정형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악보 자체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더 이상 얘는 노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과거에 운문, 산문 분류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장르 분류가. 그래서 현대문학으로 오면서 장르 분류가 어떻게 됐어? 4개가 됐잖아. 서정, 그 다음은 서사, 그 다음은 교술, 그 다음은 극.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네 3개가 뭐였던 거야? 산문이었던 거죠. 고전 시간에. 여기는 운문이었던 거죠. 벌써 얘는 장르 차이가 딱 보이지. 무슨 시예요 그러면? 산문시죠. 처음부터 접동, 아우레비 접동, AABA 고사 인용 동시에 반복 운율. 됐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운율이 있죠. 왜? AABA 구조로. 여기서는 운율이 없죠. 산문시로. 됐어? 이렇게 출제 포인트 하나 잡는 거야. 이게 문학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공통된 사고 방식이에요. 자, 이쯤 힌트 줬으면 작품 하나 떠올라야 돼. 자, 여러분 봐. 고전 시 가야. 왜? 노래니까요. 자, 제일 오래된 고전 시가 뭐야? 고대 가요야. 가요가 뭡니까? 노래잖아. 그 다음은 향가야. 가요. 가 노래잖아. 그 다음 뭐야? 고려 가요. 다 노래였다니까. 여러분 전부 다 노래였던 거야.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됐다고? 악보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 그냥 노래 없는 가사만 남는 상태. 시가 된 거예요. 현대시.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쯤 힌트 줬으면 됐다. 여러분이 여기서 다자콩을 하나 엮어서 낸다면 그게 뭐가 될까? 배웠잖아. 야, 내신에서 무조건 배웠어. 어허. 문상 5,000원. 문상 5,000원. 기회는 한 번. 어떤 정답. 대박입니다. 문상 5,000원. 아이씨, 야. 문상 5,000원이었구나, 정답은. 갑자기 수업 참여도가 확 올라갔어요. 오케이. 제방매가. 누이 죽음. 아, 진짜 줄게요. 누이 죽음. 됐어? 자, 그런데 반응이 달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슬프지? 누이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도 분명히 슬픔이 있으나 이 사람 어떻게 해결했어요? 미타찰 가서 해결하잖아. 맞니? 미타찰은 그러면 현실 세계야, 초월 세계야, 초월 세계죠. 즉, 현실 세계에서는 극복이 불가능하니까 초월 세계에서 해결하는 거야. 필기하세요. 잘 들어. 잡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 다 나오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30초씩 다시 해봐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출제자는 딱 이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30초) 잡고 오세요. 자, 옵시다 이제. 좀 이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 찍어 올려주자. 여러분 그럼 봐. 정답 바로 1번이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왜? 가는 AA, BA 구조로 시작하는 운율이 있지만, 즉 운문의 성격이 있지만 나는 그 운율이 없고, 그래서 얘는 산문의 성격이 있지만 산문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산문의 성격이 있는 시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산문시죠. 그럼 가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주제가 아니라 형식이잖아. 즉 우리가 항상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로 봐야 되는데, 내용은 가나 동일하지만 형식은 여긴 뭐라고요? 운율이 있고 운율이 없고, 당연히 그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1번 끝이라고. 깔끔해요. 그냥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출제를 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하, 내신 성격이 있는 형태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1번 문제의 1번 선지 정답을 여기서 발상을 해서 출제를 했구나. 됐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EBS 특징이야 이게. 그러니까 올해 수능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6편을 봐야 돼, 9편을 봐야 돼. 어쨌든 여러분이 EBS를 공부하고 기출문제 다 안 봐시. 아니 올려놔도 기출문제 조회수보다 EBS에서 조회수가 훨씬 많아. 이제 뭐가 어려운지 알겠죠? 매년 새로 찍어야 돼. 아주 죽을 맛이에요. 다시 와. 1번 이렇게 정답된 거 보이죠? 자, 두 번째 간다 이제. 두 번째. 3번을 바로 가볼게요. 3번. 자, 혈육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서 안타깝다, 가, 나, 다를 하나 추가해 놓읍시다. 다는 뭐라고요? 제방매가. 그럼 차이점 뭐예요? 현실에서 더 이상 극복을 못하지만 오히려 다 고전시가에서는 현실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초월적 세계인 미타찰로 해결을 했잖아. 됐어? 그게 바로 정답 4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갑자기 뭐 초월은 왜 나와? 이래버리니까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해. 근데 초월이라는 단어 여기서 왜 나왔다고? 미타찰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전시가에서는 종교적으로 사후세계에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감내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됐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현대시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지. 그런데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다 신의 뜻이고 미타찰 가면 해결될 거니까 라고 오히려 수용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워딩이 여기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4번 선지가 왜 이런 단어들과 정답 설계가 됐는지를 영문을 모르고 선지 하나하나 놓고 지문 발췌 독해서 OX, OX 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설계도에서 무당을 출제한 거라고. 그러면 차이점이 뭐야? 얘는 미타찰의 세계를 했잖아. 초월 세계에서. 초월적인 해결한 걸 찾았잖아. 오히려 현대시에서는 초월적인 해결을 못 찾으니까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거고. 이해됐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니까. 그러면 그거를 단어를 섞어서 4번 선지 오답 설계한 게 보일 거고, 여러분은 단어 하나하나 OX를 할 건데 초월이라는 단어를 처리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거야. 그게 아니야. 초월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온 거라고요. 이제 이해됐죠? 왜 4번 선지가 저런 단어들로 설계돼 있고 정답 선지로 설계된 건지. 됐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현실적 태도죠. 누인 죽었으니까 어떻게 만나? 현실적으로 못 만나지. 근데 미타찰에서는 초월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잖아. 고전시가에서는. 그러니까 고전시가에서는 해결했지만 우리 현대시에서는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비교 대조해서 엮어낸 거고,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은 보자마자 이거를 미타찰, 제방매가랑 엮어낼 생각을 한다니까. 나조차도. 봐봐. 한 명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그거를 찾아내는데 이거 20년 동안 밥 먹고 출제만 한 사람들이 못 찾아내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 무조건 하지.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였던 거죠. 3번 선지, 4번 선지. 초월적 문제냐, 현실적 문제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내용에 대한 이해. 기억은 야삼경, 니은은 적막한 황혼. 둘 다 뭐야? 지금 시간이야. 자, 원래 제가 이렇게 발췌독으로 잘 안 읽는데 얘는 읽어볼게요. 그리고 야삼경은 어떤 상황이야? 야삼경, 밤이 깊어서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누나는 계속 울죠. 소시 적으니까. 동생들 밥 먹여야 돼, 못 먹이니까. 그쵸? 자, 두 번째 볼게요. 적막한 환혼이면 어떻게 돼? 누이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서러워져요. 됐죠? 자, 그러면 뭔가 비슷한 듯 다른데 일단 시간적 배경을 준 건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니? 야상경을 줘서 어떤 감정? 누이의 죽은 누이가 동생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죠. 적막한 항구는 죽은 누이에 대해서 내가 서럽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갑니다. 복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야? 시상전개 방식이야. 아니.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야? 시의 소통 구조야. 소통 구조에서 중요한 첫 번째 뭐라고요? 화자가 누구냐? 두 번째 청자가 누구냐? 두 번째 어떤 언어 메시지를 정했고 상황 맥락은 어떠하냐야. 됐어? 끝났네. 그러면 자, 보세요. 기억은 화자의 감정이야, 누이의 감정이야? 누이의 감정이죠. 니은은 화자의 감정이야, 누이의 감정이야? 화자의 감정이죠. 즉 주어가 누이냐 화자냐를 묻고 있는 거야. 아까 첫 번째 세트 EBS 첫 회하고 똑같은 문제 구성이야. 1번, 2번, 3번 묻는 게. 알겠어? 그럼 오세요. 정답은 딱 보면 이게 딱 보일 거야. 5번 선지 딱 봐. 보이시죠? 시적 대상 누굽니까? 누이. 됐어? 니은에서 화자는 누굽니까? 나. 나의 시적 대상은 뭐예요? 죽은 누이. 여기도 죽은 누이. 죽은 누이가 동생에 대한 걱정을 새 울음으로 표현하는 시간이고, 죽은 누이가 없다는 걸 실감해서 어떻게 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설계 끝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선지 하나 놓고 OX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을 맛이야,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지 하나 좀 뜯어볼게요. 자, 1번 선지는 어떻게 털어내는 거냐? 봐, 항상 얘기하지만 재회라는 건 상황이지. 반응은 기대죠. 근데 봐,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재회를 하니? 불가능하죠. 다만 어디였다면 가능했다? 다작품으로 제 막매가 누구? 미타찰이었으면 가능하다. 맞죠? 근데 가난은 불가능한 거죠. 자, 이별하게 된 이유는 뭐야? 죽음이죠. 또는 죽음이 원인이 된 사건이죠. 이해됐어? 얘는 2번은 4번과 엮어야 돼요. 자, 시적 대상과 이별하게 된 이유니 아니면 시적 대상에 대해서 뭔가 환기시켜주는 시간 배경이지. 시간 배경이죠. 이유가 아니라. 맞죠? 자, 그리고 봐. 니은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야. 누이의 죽음이니까. 그런데 기억은 우리 민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개별적 체험이냐의 워딩, 일반적 인식이냐의 워딩으로 쓰고 있는 거야. 워딩을 써놓고 섞어버렸지. 오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왜 개인, 개별이란 워딩이 쓰였고 일반이란 워딩이 쓰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왜? 따라오세요. 이런 고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고사를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라니까. 하지만 나는 뭐야? 나의 죽은 누이잖아.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가는 일반적인 우리 민족의 정서잖아. 그래서 가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섞어서 썼다니까. 이해되셨죠? 4번 선지. 자, 여기서 4번에서 5번 힌트를 준 거야. 주어가 누구야? 누이라니까. 맞죠? 니은은 뭐야? 자, 감정의 주인은 나야. 하지만 죽은 건 누군 거야? 누이잖아. 시적 대상이잖아요. 자신의 처지 확인이야 죽은 누이의 상황을 확인하는 거야. 다시 한번. 후자죠.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건요. 당장의 부재야. 부재는 언제 느껴? 매번 느껴? 아니요. 뭔가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낄 만한 상황에서 느끼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차이 알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괜히 또 이런 거 끼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다가 알아서 해. 뭐 여러분 마음이니까 맘대로 하시고, 얘가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의미가 다르다는 건 알잖아. 모르냐 혹시? 알지? 좀 설명할게.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다시 이쪽으로 와봐. 지금 화자가 확인한 건 뭐야? 여러분이 확인한 건 뭐야? 아, 저 새끼 여자친구가 있구나. 이해됐어? 지금 화자가 확인한 건 뭐야? 맞다. 우리 누이 죽었지. 그 얘기라고 지금. 됐니? 그럼 봐. 주체나 대상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잖아. 또는 주체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누구의 감정이냐 묻고 있는 선지로 여러분이 4번에서 환기한 사고방식이 5번으로 이어지게끔 선지 구성 설계를 한 것이고, 여러분은 자연스레 5번 선지를 골랐을 거지만 사실은 설계도는 이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 5번 선지. 감정의 주체가 누구냐? 죽은 누이가 새가 돼서 동생에 대한 걱정을 표출하는 기억이냐? 죽은 누이를 보는 나의 마음의 슬픔이냐? 됐습니까? 필기 잘 하십시오. 선생님 30초씩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느낌 오셨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지금 두 질문밖에 안 풀었지? 선생님 잠깐 다시 올까요? 봐 얘들아. 자, 6페이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기출문제들을 제가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 잘 들어. 수능에 반복 출제될수록 출제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온 작품보다는 한 번 나왔던 작품이 두 번 출제될 확률이 높고요. 한 번 출제된 작품보다는 두 번 출제된 작품이 세 번, 즉 한 번 더 출제될 확률이 높고요. 세 번, 네 번 출제됐으면 더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야. 왜? 문제은행이고 정전이기 때문에. 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오래 EBS에 꽂혔다 출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과거 기출에 출제됐는지를 왜 우리가 찾아봐야 하냐면 평가원 교수님들은 그렇게 문항 설계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EBS와 기존 기출을 엮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해설 강의들은 우리 유튜브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못 찾겠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거나 해설을 찍어드릴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쭉 풀어보시고 10페이지 세 번째 세트로 갈 겁니다.